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이란 전쟁을 좀 드라마틱하게 종결짓고 싶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안 돼갖고 좀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생일이었죠. 80세 생일을 맞았는데 80세 생일을 맞았었던 어제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그 베이루트 남쪽에 있는 외곽 도시 거기 이제 헤즈볼라 거점이죠. 그쪽에 또 향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공격이 좀 끊어져야 이란과 미국이 종전 협상을 할 텐데 이게 계속 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생일날도 결국은 협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제쯤 서명이 될 것으로 상당히 많이 그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이스라엘이 또 초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크게 아쉬워하면서 오늘 아침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공격이다라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아주 직격하면서 비난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란과의 평화 협의에 매우 가까워진 그런 매우 특별한 날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매우 특별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 이제 뭐 자신의 생일이었다라는 것도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 자신의 80세 생일을 맞아서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늦어도 내 생일날인 일요일까지는 서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매우 짜증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과의 종전을 위해서 MOU가 내 생일인 14일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을 한 2, 3주 전부터 계속했죠. 이 종전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그 기자들의 좀 비판성 있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늦어도 14일 전에는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상당히 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뭐 이렇게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그 백악관 내부에서는 상당히 화를 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란은 MOU 체결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라는 미국의 발표가 며칠 전부터 나올 때마다 이란은 근데 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날 또는 그 전까지는 서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 조만간 종전협상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그 조만간은 맞지만 언제라는 날짜를 우리가 합의한 적은 없다. 계속 이란은 그렇게 말하고 어제까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던 어제 그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해서 이제 그쪽에 피해도 많이 났어요. 이게 피해가 좀 없는 그런 가벼운 공격 정도였다면 모를까 이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 공습으로 레바논 내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부상자도 15명 이상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져서 이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는 공격이 계속되는데 그런 와중에 종전 협정을 서명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종전 협정 서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화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재산적인 피해, 그 무슨 뭐 무장 헤즈볼라의 어떤 무장 거점이라든지 무기고라든지 그런 뭐 재산적인 피해만 주고 끝났다면 모를까 인명 피해가 이렇게 20명 가까이 났으니까 종전 협정에 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고 또 저녁에 UFC 격투기 대회가 그저 백악관에서 있었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로는 봐서는 생일 축하 모양새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내부적으로 심적으로는 굉장히 좀 짜증난 좀 화나는 그런 하루를 어제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날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화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지금 그 백악관 핵심 인사들의 어떤 내밀한 회의 내용을 담은 뉴욕타임즈 기자들의 신간, 이 책이 발간될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화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담당 기자인 매기 하버만 그리고 조나단 스완 이 두 명의 기자가 오늘 23일 출간될 책 이름은 Regime Change예요. Regime Change. 이게 이제 뭐 정권 교체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Regime Change를 얘기할 때 한동안은 북한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베네수엘라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쿠바 얘기는 많이 나오죠. 그 한 나라의 정권을 교체한다고 할 때 이제 리짐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 책 제목이 리짐 체인지입니다. 그 책이 이제 23일 날 나올 것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백악관이 나 지금 떨고 있니? 약간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이 고위 관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성범죄자 이 제프리 앱스틴 이 파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란 전쟁 문제 등등을 주제로 백악관 상황실에서 개최한 그 회의 내용, 그 회의 때 뭐 각 관료들이 또는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이런 것이 아주 가감없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례로 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장하는 이란 정권 교체, 이란 리짐 체인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마코 루비오 장관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건 다 헛소리다. 뭐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란 정권 교체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이거죠. 이란의 정권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를 어찌됐든 제거해야 1차적으로 우리 미국이 안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2차적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란의 핵무기 제거가 그게 목적이지 왜 너희 이스라엘은 자꾸 이란 정권 교체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정권 교체는 되고 핵무기는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다 헛소리다. 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내용까지도 좀 가감없이 막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신간 정권 교체라는 책을 발간을 앞두고 뉴욕타임즈가 그 일부 내용을 보도한 기사도 엊그저께 있었는데요. 이 앱스틴 파일 공개 문제를 놓고 참모진들 간에 막 진흙탕 말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도 알려졌었죠.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앱스틴 파일 관련 문제 회의를 막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사실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그 상세한 나머지 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그 저자들이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 어떤 녹음된 파일을 입수한 거 아니냐? 아니면 입수까지는 아니어도 그 녹음된 파일을 들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회의 참석자가 개별적으로 백악관 상황실에 녹음기를 들고 가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녹음했을 리도 없고 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몰래 녹음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건 한다면 몰래 녹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녹음기를 갖고 갈 수는 없는 게 법이니까. 근데 했다면 몰래인데 그 뭐 장관들이 대통령 부통령이 뭘 이걸 몰래 녹음했겠어요. 물론 보좌관들이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밀한 회의 때는 보좌관들 없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몰래 녹음했다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자동으로 녹음되는 그런 파일을 이 기자들이 결국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상세한 회의 발언들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격분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3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백악관에서 아니 그 리짐 체인지라는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쓴 책이 23일 날 발간되는 걸 확정됐다고 그 백악관 관계자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고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모래시계 드라마를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 나 지금 떨고 있니?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는 게 백악관 내부에서 전해지고 있는 후문입니다. 자,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지난 금요일 증시 상장을 했죠, 드디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증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조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큰 돈을 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스페이스X의 임원진은 물론이지만 일반 직원들까지도 큰 이익을 본 소위 말해서는 뭐 좀 대박을 친 그런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명 나왔는데
뭐 제가 뭐 한두 명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그 엔지니어, 단순한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지앙드레 라부아라는 사람은요. 스페이스 X 지분 가치가 주당 1달러 조금 넘었을 때, 2달러도 안 되고 1달러 조금 넘었을 그때부터 스페이스 X 지분을 월급 얼마, 그다음에 뭐 월급 대신 요만큼은 지분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을 보유해 오기 시작했답니다. 1달러 조금 넘었을 때. 그런데 지난 금요일 주식 상장으로 인해서 그는 얼마를 벌었냐? 몇 주를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어요. 이 직원이 인터뷰할 때. 근데 1달러 조금 넘을 때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분을. 근데 지금 얼마냐? 160불인가에 끝났어요. 100 몇십 배, 그러니까 친 거죠. 100배 이상 번 거죠. 자기가 갖고 있던 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불어치만 갖고 있었다? 500만 불 번 겁니다. 500만 불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또 주식 스플리트를 했습니다. 주식 분할. 한 주가 두 주 되는 거죠. 보통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주식을 스플리트 한다 그러면 100불짜리 주식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스플릿 하면 50불, 50불짜리 두 개를 갖고 있어서 똑같은 100불이 되죠. 보통 상장된 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상장하기 전에 그냥 스페이스 X 회사 차원에서 한 스플릿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치도 사실은 회사가 산정한 가치였죠. 같은 가격으로 막 주식이 나눠진 거예요. 막 그래갖고 주식 분할했지, 가격 뻥뻥 뛰었지. 그래서 이번에 그 상장을 거치면서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직원, 얼마 벌었냐고 솔직하게 말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2,800만 불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500만 불 이상 벌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직원, 그 엔지니어, 지안드레 그 친구도 500만 불은 제가 추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 5천만 불이 될 수도 있죠. 네. 또 다른 직원 솔직하게 말한 직원은 2,800만 불 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했더니 은행에 그냥 돈을 그대로 쌓아놓고 살고 싶진 않다 라면서 내가 이탈리아 출신 엔지니어인데 이탈리아 내 시골 내 출신 그 시골 마을에 난방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최신식으로 바꾸는 그 사업에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 돕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2,800만 불 중에서 뭐 한 500만 불만 도와줘도 큰 도움이 되겠고 자기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네. 4년 전이었던 2022년 스페이스 X에 입사해서 선박 엔지니어로 일해온, 그러니까 4년 일했죠. 메리앨린 머슬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년 전에 입사해서 2년 동안은 이제 월급만 받았고, 근데 그 2년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는 자신이 받는 월급의 10% 정도를 꼬박꼬박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월급의 10% 절약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또 워낙 또 월급도 꽤 많이 주니까 10%를 모아서 그냥 은행에 저축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계속 자기가 다니는 스페이스 X에 상장하진 않았지만 직원들끼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사주, 자신의 회사의 주를 계속 매입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는 보유한 주식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기자가 어떤 꿈입니까? 했더니 나는 대형 선박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자가 그래서요. 이번에 얼마나 벌었어요? 했더니 그 내 꿈을 이룰 만한 대형 선박 수리업체를 하나 세울 만한 그 정도 돈은 벌었습니다. 했습니다. 2년 동안 월급의 10%만 모아서 내 주식을 샀는데 그 돈으로 대형 선박 수리업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됩니까? 대충 몇 천만 불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백만 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직원이 몇 살인지 아세요? 올해 27살입니다. 자, 직원들도 이 정도 돈을 벌었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그럼 이번에 스페이스 X의 그 증시 상장으로 얼마를 벌었을까요? 자, 이건 궁금하시죠? 물론 예측된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세계 최초라는 그 말 자체가 결국 지금 지구상에 이 조만장자는 일론 머스크 한 명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조만장자. 뭐 일반적으로 우리 돈 많으면 뭐래요? 와, 백만장자 뭐 이거 다 옛날 얘기죠. 백만장자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자다라는 대명사였었는데 뭐 요즘 세상에 100만 불 갖고는 어디 가서 부자 소리 못 듣죠. 뭐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집 하나만 해도 뭐 100만 불이 다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만 불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 소리는 못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최소한 한 1000만장자는 돼야 부자 소리 듣는데요. 자, 1000만장자를 넘어서서 억만장자쯤 되면 드디어 이제 그때는 글로벌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억만장자를 넘어서서 자산이 1조 달러,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드디어 조만장자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만장자는 영어로 트릴리어네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만장자는 밀리어네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는 빌리어네어라고 하는데 조만장자는 트릴리어네어라고 합니다. 저도 제 입으로 이걸 해본 적은 또 처음이라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네, 트릴리어네어입니다. 조만장자. 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지금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네. 자, 그럼 머스크가 이번에 얼마를 벌었느냐? 지난 금요일 상장 당일 스페이스 X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급등했습니다. 공모가라는 것은 이제 스페이스 X의 그 주당 한 주당 가격을 요걸로 하겠습니다. 혼자 딱 정해서 상장 첫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출발할 때 공모가가 얼마였더라? 135달러. 135달러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루 만에 일론 머스크는 62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머스크의 현재 총 자산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테슬라 지분 많죠. 그리고 이제 XAI 지분 이런 걸 합해서 이번에 스페이스 X에 상장된 그 대박까지 다 더하니까 드디어 1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스페이스 X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첫날의 공모가 앞서 제가 135달러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올라가요. 아침부터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135달러로 공모가를 하겠다라고 이미 공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순간 135달러로 시작한 게 아니라 공모가는 135달러였지만 그날 아침 시작하는 순간 아예 시작을 거의 150불에서 시작했어요. 공모가보다 높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막 올라가고 조금씩 내려오고 하다가 175달러까지 쳤다가 최고 가격. 그리고 이제 마감은 160달러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우리 조만장자이신 일론 머스크의 수치상으로의 재산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조만장자에서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1000억 달러의 쿠션 때문에 아마 뭐 이변이 없는 한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이상의 그 자산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앞으로는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 전해드리고 나니까 이게 뭐 뉴스인지 남의 나라 얘기인지 별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류 최초로 탄생한 조만장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월드컵.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월드컵 경기 좀 많이 보시나요? 지난 목요일 한국이 체코를 2대1로 이겼죠. 네. 미국은 파라과이를 4대1로 이겼습니다. 미국 경기는 저희 집을 찾아주신 미국 경기는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한국 경기는 뭐 제가 이제 혼자 봤습니다만은 미국 경기 다음날 금요일에 있는 미국 경기는 그날 저희 집을 찾아주신 반가운 지인들과 함께 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가서 봤는데 미국이 그렇게 잘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미국이 그때 파라과이하고 하는데 물론 상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파라과이가 아무리 약차를 하더라도 미국이 잘하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축구에 있어서는 변방이다라는 말은 다 옛날 말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FIFA 랭킹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한국보다 많이 높더라고요. 한국이 FIFA 랭킹 25위인데 미국은 17위. 생각보다 저는 미국이 FIFA 랭킹 한국보다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미국이 축구가 인기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실력은 뭐 굉장히 FIFA 랭킹 17위니까 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월드컵 열기가 뜨겁게 달궈지기 막 시작했는데요. 월드컵 비하인드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이 체코를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승했어요. 뭐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또 미국이 파라과이를 4대1로 이겨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네덜란드와 2대2로 비겨서 이런 거 웬만큼 다 아시잖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뭐 다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뒷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개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훈련 장비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영국의 대표팀은 대회 초반에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본선 베이스 캠프인 캔자스 시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국 대표팀의 그 핵심 훈련 장비들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선수들이 자기들이 쓰던 그 모든 장비 이런 것들을 막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당장 내일 경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황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미주리주 잭슨 카운티 그 현지 경찰의 그 신속한 수사 덕분에 샌 앤토니오 출신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까지도 다행히 무사히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작물을 팔기 전에 찾았어요. 아마 이들이 바로 팔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워낙 유명한 월드컵 영국 대표팀의 장비였기 때문에 섣불리 팔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잡고 난 다음에 물건까지 다 찾아서 영국 대표팀한테 갖다 줬습니다. 잉글랜드 선수단은 잠시 긴장했습니다만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면서 지금 훈련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으로서 봐서는 좀 민망한 거죠. 좀 창피한 일이 발생한 거죠. 국제 경기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손님 물건을 훔쳐갔으니 참 영국 사람들이 볼 때 미국을 뭐라 그러겠어요. 좀 망신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고요. 자, 개최국인 미국 대표팀은 그런데 손님으로 온 영국을 우리 미국 이웃 주민들이 그렇게 했는데 정작 미국 선수들은 지금 아주 호화스러운 럭셔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맞춤형 복지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전용 스튜디오, 미국 팀 전용 스튜디오이자 미국 팀 전용 휴식 공간인 Stars and Stripes House라는 이름의 자신들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조기 이름을 따서 한 거죠. 뭐 성조기 하우스? 이렇게 미국 선수들만 위한 공간이에요. 이곳에는 미국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조절과 심리적 안정 등등을 위해서 전담 마사지사, 주치 이런 건 기본이고요. 전담 심리 상담과 그리고 심지어는 전담 바리스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도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쟤는 저런 스타일 좋아하고 근데 이 바리스타가 몇 명이 딱 상주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 그 패턴을 딱 공부해서 그 선수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커피도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급 에스프레소까지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 하우스 안에 최고급 에스프레소 바가 있답니다. 거기서 최고급 에스프레소. 또 캐주얼 라운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드링크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마사지도 받고 하면서 그야말로 미국 선수들이 럭셔리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선수들만 위한 걸 따로 만든 겁니다. 당연히 가난한 타국 선수들의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우리 주인이 돼갖고 우리 안방에서 경기를 주최하면서 손님들한테 당신들은 알아서 해.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럭셔리하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거는 하나의 일종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바로 한국의 경기가 있던 그 경기장에서 눈찢기, 인종차별 그 제스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한 그 사람, 그 당사자, 그 사람의 신상털기 대작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이 체코와의 경기를 하던 현장에서 한 한국인 여성 관중을 향해서 한 남성이 이 눈찢기 행동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가 포착돼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구독자가 무려 66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한 유명한 여성 유튜버가 관중석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도 비치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이 전화기를 이쪽을 비치면서. 근데 그 뒤쪽에 사람들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뒤쪽에 있는 한 남성이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영상 뒤쪽에 앉아있던 그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양손으로 이제 눈을 찢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웃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 여성 유튜버를 영상을 통해서 막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나가자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이제 한국 유튜버니까 한국말로 했으니까 한국 분들이 봤겠죠. 이제 한국 내에 계시는 한국 네티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자 하면서 신상털기를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네티즌들 신상털기 세계 최고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 영상을 보고 수만리 떨어져 있는 멕시코의 한 경기장에 그것도 수만 명 중에 한 명인 그 남성이 누구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네티즌들이 이 남성의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와, 대단하죠. 확인 결과 그는 멕시코 할리스코주에 있는 과달라하라는 곳에서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협회 회장으로 확인돼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미국식으로 보면 뭐 캘리포니아주 토목공학협회 회장이에요. 뭐 한국식으로 본다면 뭐 그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 토목공학협회 회장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스코주 그런 협회 회장이라는 것을 떡하니 찾아낸 거예요. 한국의 네티즌들이. 그에 따라서 이 신원을 찾아낸 한국의 네티즌들이 신원을 밝혀내자마자 즉각 그 FIFA에 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네. 무섭죠. 그러자 멕시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국가적인 망신이다라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토목공학협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저께. 공식 사과문도 SNS에 게시했는데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는 사과문을 올리고 토목공학협회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이 보면 네티즌들 정말로 FBI가 이 사람 찾아내라고 사람들이 했으면 찾아냈겠어요. 못 찾거나 안 찾거나 했겠지. FBI보다도 더 빠르고 더 무서운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입니다. 참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꿨던 워싱턴 DC의 그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건물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결국은 다시 또 철거했습니다. 이게 그 이름 넣느냐고 시간과 돈 들어. 그걸 또 지우느냐고 시간과 돈 들어 그렇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지난 금요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트럼프 그 대통령의 이름을 다 일일이 떼어내면서 철거되는 그 과정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 케네디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면서 센터 측에 트럼프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명령도 그냥 한 게 아니라 12일까지 지워라 이렇게 날짜까지 박아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간이 지난 금요일 1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2일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막 밤 늦게까지 그걸 다 해서 지웠습니다. 결국은. 이 법원의 철거 명령에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다널드 J. 트럼프라는 글자가 하나 다 떨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그때 이제 몰려갔어요. 그걸 지켜보겠다고. 그러면서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빨리 철거하라, 빨리 철거하라 막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그 철거 작업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생중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드디어 다널드 J. 트럼프라는 그 스펠링이 철자가 법원의 명령에서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뭐 D가 떨어지고 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 빨리 철거하라 막 구호도 외치고. 그래서 결국은 12일 금요일 밤 12시 되기 전까지 결국 다 철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이름이 새겨졌던 글자는 이제 모두 제거됐고 그래서 기존의 명칭인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다시 원상복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죄는 밉지만 그 속사정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라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또 우려스러운 마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 그게 뭐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 뭐 잘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장난 띵동 띵 한국에서는 이제 아파트에서 애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하는데요. 띵동 누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벨튀라고 하거든요. 벨 누르고 튄다. 그래갖고 벨튀. 왜 식당에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튀는 걸 먹튀라고 하잖아요. 요건 이제 벨튀라고 하는데 그 벨튀 장난을 심하게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주인이 딱 나가서 잡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래서 막 협박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50대 남성이 이제 체포됐거든요. 현재 경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체드 라슨이 지난 1일에 이웃집 덤불 속에 그러니까 하도 그런 일이 있어서 문 열고 가보면 아무도 없고
또 이제 집에서 다른 일 하다가 띵동 띵동해서 또 문 열고 가면 아무도 없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 장난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네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집 밖에 나가서 옆집 그 덤불 부시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자기네 집에 띵동 하고 도망가는 순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았습니다. 그 두 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혼내주고 뭐 이렇게 경고해주고 타일르고 그러고 보내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질질질질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두 명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막 잡는 순간에 또 막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도망갔어요. 안 잡히고. 라스는 해당 아이의 목과 팔을 막 잡고 질질 끌고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망친 아이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있던 라슨이 오히려 체포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를 붙잡은 채 집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돌로 너를 때릴 수도 있어 하고 막 겁을 준 거죠. 그 아이들 장난도 사실은 잘못한 거지만 그 애들한테 그렇게 막 무섭게 한 거죠. 그 라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먼저 나를 너무 괴롭혔다라고 정말 막 토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사건 내용을 보면 이 남성이 또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는 대목도 있어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라스는 약 2주 전부터 아이들 무리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이 하루에도 십수 차례 있었답니다. 뭘 좀 하려 그러면 띵동, 뭘 좀 하려 그러면 띵동. 이게 2주 동안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내내 노력을 했다.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못 잡은 날도 많았지만 결국 그날은 잡았다 이제 이런 거죠. 또 아이들이 자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은 띵동해서 누구냐고 했더니 또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저씨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사과하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알았어 좀 기다려 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너 조롱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결국 참다 못해 집 밖에 나가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직접 잡았고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자신의 집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간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현재 그런데 오히려 이 라슨이라는 남성이 납치 혐의, 중범죄, 폭행 등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으며 이 사람은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변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 참작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 참작이라는 거 빼고 단순히 납치 혐의, 중범죄 행위로 본다면 이거 10년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혐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2주 동안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가 그걸 좀 화풀이 위해서 지금 10년 넘게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실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는 뭐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너무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라면서 좀 여론이 정상을 참작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들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죄는 밉지만 그 속사정은 이해되는 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이 에어 프리미어가 지금 이제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에어 프리미어가 미주 출발 인천행 항공권을 대상으로 해서 썸머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요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은 많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출발하는 5개의 노선인데요. 이카노미 클래스,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등등 특가 항공권을 이제 판매하는데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21일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세일합니다. 그거 넘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비행기는 그때까지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비행기는 앞으로 한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한 1년 안에 비행기 타실 일이 있으신다면 21일 전에 미리 티켓을 구매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일단 가격을 보면요. 미주 노선의 왕복 총액 운임은 유류 할증료 그리고 공항세 포함해서 LA에서 출발하면 $731. 이거 평소에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LA에서 출발하면 $731, 뉴욕에서 출발하면 $851, 샌프란시스코 $761, 호놀룰루 $921, 워싱턴 DC $1101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싼 이카노미 클래스
그리고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에어 프리미어가 이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정도만 해도 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에어 프리미어 뭐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는 LA 출발은 $1,621, 뉴욕은 $1,701, 샌프란시스코 $1,521, 호놀룰루 $1,341, 그리고 워싱턴 DC $1,901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터라는 건 요게 이제 바름 라인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요게 바름 라인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것은 언제까지 출발할 수 있느냐? 내년 4월 30일 전에만 뭐 쓰면 됩니다. 내년 4월 30일 전에만 비행기 탑승하면 됩니다.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경우에는 앞으로 한 10달 정도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호놀룰루하고 워싱턴 DC에서 출발하는 것은 내년 2월 28일 전까지 탑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뭐 그 전에 아무 때나 타시면 됩니다. 노선별 탑승 가능 기간 또 뭐 약간 제외되는 기간도 있겠죠. 아주 핫한 성수기나 이럴 때 그걸 언제가 또 제외되는 건 며칠인지 이런 거는 이제 에어프리미어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좀 직접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초 이전에 한국 가실 일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